어느덧 9월도 반이나 흘러가고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수국도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9월의 중반 어떤 꽃들이 피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당기의 붉은 꽃이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사년가 식물들은 대부분 흰색 꽃을 보이는데 참당기만은 이렇게 붉게 물듭니다. 건보라의 매혹적인 꽃을 피우는 참여로입니다. 원래는 키가 더 길고 힘차게 올라오면서 날렵한 모습인데 올해는 날씨 때문인지 줄기가 짧고 꽃이 오밀조밀하게 피었습니다. 키가 작은 소황금의 꽃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모종에서의 모습과는 완벽하게 다른 매력적인 모습이죠. 줄기의 마디마다 꽃을 피운 모습이 산뜻한 박하입니다. 간혹 층꽃나무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막살나무의 붉게 익은 열매입니다. 가막살나무는 오대마리의 친척쯤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큼지막하고 화사한 꽃을 피우는 큰껑의 비름입니다. 진한 분홍색 꽃을 피우는 품종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톤파이어 역시 색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면 진한 벽돌색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그 옆으로는 가을의 대명사 추명국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아름다운 무궁화의 품종입니다. 식욕후나 자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정말 특별한 매력을 가진 무궁화입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꽃범의 꼬리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기본 야생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식재하는 맥문동보다 늦은 개화를 시작하는 무늬 맥문동입니다. 요즘은 무늬도 진해질 시기라서 더욱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노지 밭에서는 참치가 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거리에서 보는 참치는 안개꽃처럼 아름답습니다. 개미치도 예쁜 꽃을 계속해서 피우는데 이번 태풍 바람에 꼬꾸라진 모습입니다. 그마저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맥문동밭 가운데 두 번째 개화를 시작한 비누풀의 모습입니다. 사이사이 투구꽃 줄기가 솟아오른 모습도 보입니다. 잎의 무늬가 매력적인 터리플 레드 엄브렐라입니다. 2차 개화로 꽃은 다소 빈약하지만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엘레강스 터리플 역시 두 번째 개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한 색감으로 터리플 중에서는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노란색의 고급스러운 꽃을 피우고 있는 나도승마입니다. 일반적인 승마의 꽃과는 완전하게 다른 모양의 꽃입니다. 나도승마 옆으로는 눈빛승마가 꽃을 피우고 있는데 엄청난 높이에서 피는 꽃이 위용을 가시하는 듯 합니다. 누린내풀의 변이종인 흰 누린내풀입니다. 흰색은 일반종에 비해서 상당히 귀한 품종입니다. 가을의 대명사, 토종용담인 관암풀의 꽃입니다. 양지에 심어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직립해서 단정한 모습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라송이풀은 이름 그대로 자라의 머리 같은 모양의 꽃을 피웁니다. 꽃도 생각보다 길게 유지되고 키우기도 쉽습니다. 여러 번 소개드린 적 있는 오이풀입니다. 오이풀은 가을 정원과 정말 잘 어울리는 야생화인데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합니다. 식용으로는 많이 하지만 의외로 꽃 모양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이 아름다운 꽃은 바로 부추입니다. 라미움도 한편에서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세력이 강한 편으로 공간 확장을 잘하는 편입니다. 꽃이 지고 삽목한 플록스가 다시 한번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몇몇의 꽃들은 이렇게 진 꽃을 잘라주어 또다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늬 쑥부쟁이 아우레아입니다. 햇살을 받아서 산뜻한 잎과 작고 앙증맞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즘은 향등골나물이 예쁘게 피는 시기입니다. 이 무늬 향등골나물의 밝고 진한 무늬와 산뜻한 분홍색의 꽃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엽기 레드 드래곤도 흰색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레드 드래곤 품종은 꽃보다는 잎에 큰 관상 포인트를 가집니다. 키가 2m 이상 올라간 부처꽃의 모습입니다. 꽃피기를 반복하더니 이렇게 거대하게 커져버렸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노지에는 아직도 배초향이 예쁘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토종 배초향과 황금 배초향을 정원에 가장 많이 식재합니다. 개화기를 마무리하기 시작하는 나도샤프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두구꽃과 많이 닮아있는 백부자입니다. 이러한 야생화들은 정형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정원에 잘 어울립니다.
온실에서 먼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석산입니다. 상사화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상사화는 분홍, 노랑, 흰색, 주황 등의 꽃을 여름에 피우고 석산은 가을에 붉은 꽃을 피웁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사냥가 야생화 중 한 가지인 고본입니다. 사동미늘이나 참당귀와 같은 시기에 꽃을 피웁니다. 무늬 벌개미치도 가장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시기가 지나갔는데요. 잎에 무늬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특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르노니아도 밝고 진한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키가 원래는 굉장히 큰 편인데 계속 잘라내 주어서 이렇게 작은 키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에델바이스도 2차 개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초나 나물로 즐겨하던 독칼도 이제는 정원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느낌의 꽃은 다닐로 식재 시에 포인트 역할을 제대로 해줍니다. 좀작살나무의 열매가 예쁘게 익어갑니다. 일반적인 색감이 아닌 보라색 열매는 특별한 느낌입니다. 무늬붓들레아도 진한 색감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밝은 잎의 무늬와 대조되어서 더욱 돋보입니다. 그늘정원의 대표적인 야생화 옥자마입니다. 지금은 호스타 품종들이 굉장히 많아서 살짝 뒤로 물러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해살이 풀로 조금은 아쉬운 각시취의 모습입니다.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애물단지로 여겨지기도 하는 돼지감자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는 관상용으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